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 하풀, 송수동마저 시들해진 상업용 부동산. 코로나에도 작년 최대 거래량. MZ세대 성지, 송수동도 매물. 가격 급등에 수익률 1% 밑돌고 이자 부담 늘어 B2 직격탄. 업무 상업용도 똘똘한 한 채. 서울 외곽부터 빌딩값 내릴 듯. 지난해까지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업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부담이 커진 데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라 가격 하락에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에서도 거래량이 줄고 젊은 층의 핫플레이스가 된 성수동 일대에서는 나오지 않던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2일 토지건물 정보업체 맵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업무 상업용 빌딩 거래 건수는 145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2438건에 비해 약 40% 급감했다. 거래 건수 감소와 함께 매매 가격 상승세도 주춤했다. 올 상반기 서울 업무 상업용 빌딩은 평당 단가 8,594만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하반기 8,349만원 대비 2.93% 오르는 데 그쳤다. 빌딩도 똘똘한 한 채 심화할 것. 전문가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불어난 이자 부담과 대내외 경기 불안한 요인들이 업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르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공실률 증가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자산가들의 투자 수요가 몰렸던 암호화폐 주식시장이 급냉한 여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 업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띈 데는 비트코인과 주식 등으로 목돈을 만지게 된 젊은 자산가들의 역할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음, 빨리만 팔아달라. 4억 낮게 내놔도 안 팔려. 강남 집값도 흔들린다. 3년 만에 6대 광역시 동반 하락. 고공행진 용산도 16주 만에 하락. 연걸 매수 많았던 노원 도봉구 주간 낙폭 2019년도 3월 이후 최대. 7월 서울 매매 사상 최저 전망. 금리 더 오를 텐데 무례난다. 대출이자 감당 임계치 넘어. 패닉 바잉, 이젠 패닉 셀링이 결정. 기준금리 연 2% 이상은 차입자들의 감내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의 임계점이 넘어서는 수준이다. 박원가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올 초 35원까지 호가를 올렸던 매물인데 26억 원에 내놔도 찾는 이가 없다. 네, 별 내용 없고요. 뭐 내용이 있는 내용이 그대로다. 함영진, 이 사람 유명하죠.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연 5에서 8%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차주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 가계 경제나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집값 조정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네, 결론적으로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경제, 주식. 2300선에 갇힌 박스피. 거래액은 반토막. 금리 인상 바이든 중동행 앞두고 국내 증시 눈치보기 장세 지속. 코로나 재확산 기업 실적 불안 등 투심 위축시키는 요인 널려 있어. 거래대금 2019년 12월 이후 최저. 급락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2300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과 백악관까지 경고하고 나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방문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거래대금은 1년 전 대비 반토막이 났다. 유가 증권시장 거래대금은 6조 2,900원으로 올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네, 매물을 다 사들이고 오르려면은 거래대금이 한 지금 6조 2,900원이라 했는데 한 30조 정도는 돼야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려면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2분기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감 역시 투자자들 움츠리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통해 원유 증산 소식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근데 이게 뭐 실제로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뭐 기자회견도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증권가에서는 아직 추세적 반등을 이르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고 인플레이션도 정점을 통과했다는 확신이 든 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3분기까지만 해도 아직 바닥 시점을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4분기에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진정한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CPI 발표 이후에도 한동안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침체 우려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9월 FOMC 이전까지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6월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컨센서스가 8.8%였는데 9.1%로 발표가 나가지고 초반에는 거의 뭐 나스닥 지수가 2%까지 이하로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보합으로 끝났어요. 자, 주식 여기까지고 종합면 1달러 대 1유로 주식 부동산 금값 떨어져도 불타오르네. 달러 빼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 러시아 가스 공급 원천 차단 우려에 유로화 약세 7%더 빠질 것. 강달러 지속 여부엔 이견도. 미국 성장 둔화로 달러 인하 때 몇 달러 약달러로 돌아설 수도. 미국 달러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 속도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가 강해 달러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평가 절상되고 있다는 얘기다. 투기적 요소가 강한 상품 시장과 달리 페드의 통제를 받는 달러가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 뜨고 있다는 분석이다. 페드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춘 뒤 2년 만인 올 3월 제로금리에서 벗어났다. 두 달 뒤엔 금리를 50bp 올렸고 지난달에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그 결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석 달 만에 제로금리에서 연 1.5에서 1.75% 올랐다.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특히 유럽연합 EU가 일본은 각각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에 머물고 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은 지금 경기가 원체 안 좋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상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거의 40년간 임금도 거의 상승된 거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연금 받으시는 고정적으로 연금 받는 분이셔가지고 물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 되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EU는 이달 13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날 계획이지만 여전히 미국에 비해 기준금리가 낮다. 일본은 아예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년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화와 엔화는 달러 다음으로 결제 비중이 높은 국제통화다. 예전에 경기 불황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 대비 강세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가 되고 있어요. 유로화도 그렇고. 오직 달러만 강세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금도 제가 한 5천 샀다가 팔았는데 그거 뭐 금도 뭐 손해보지 않고 약간 수익을 내기는 했는데 보통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값이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값이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달러가 강세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값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채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페드는 긴축의 고삐를 강하게 재려하고 있다. 제임스 블러드 센트루이스 연 총재는 이달 AP통신에 7월 연방공개시장준비위원회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며 미국은 더 높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9.1% CPI 지수 발표낸 다음에 한 컨센서스가 1%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한 8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도 제임스 블러드 대표적인 매파인 사람이 7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또 레피얼 보스팅 애틀란티 연은 총재는 7월 회의에서 금리를 75bp
올리는 방안을 지지한다며 예상보다 물가 지표가 훨씬 더 악화되면 100bp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 달러 강세는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로 지속되고 있지만 몇 달 안에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성장이 둔화하면 내년에는 페드가 기준금리 이내로 돌아설 것으로 있어 달러의 추가 상승은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페드 이달 금리 인상 0.75% 1%냐. 경기 침체 우려가 변수. 6월 CPI 밀가 예상 웃돌자 초강력 긴축론 다시 힘실려 비둘기 파도 잇따라 강경 발언. 투자자의 82% 1%포인트 인상 전망. 다음에 바로 나오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에다 베이지북도 경기 침체 우려 0.75%포인트 인상 전망 만만치 않아.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역전은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 9.1% 급등하면서 미국 페드가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갈 컨슈머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6일에서 2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점이 변수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꺾인 상황에서 1%포인트 인상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이어 CPI는 5월에 이어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가 평균 예상치 8.8%를 크게 웃돌고 밀가에서 가장 높은 예상치 도이치방크인 9%보다도 높았다. 지난달 가격이 급등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5.9% 올라 시장 예상치 5.7%를 제쳤다. 1%포인트 인상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징후로 불리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난 5일부터 9일 7일 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6월 CPI가 발표된 후 미국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금리 차이는 장중 23bp까지 벌어졌다. 2000년 9월 이후 22년 만에 최대다. 2년물은 전날보다 오른 연 3.14%대에서 10년물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연 2.9%대에서 거래됐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국채로서 약간 성장주에 상당한 관련이 있고 2년물은 기준금리랑 상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2년물, 10년물 금리차를 보지 않고 3개월물이랑 10년물 금리차를 보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페드가 이날 발간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담겼다. 베이지북은 경제 활동은 5월 중순 이후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늘었다며 그러나 몇몇 지역은 수요 둔화 조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5개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별 내용 없어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